자, 이어서요.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보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성문법주의예요.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이거는 뭐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행정법의 규율 대상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영역 자체가 계속 확정되고 있어서 성문법으로 모든 다 제정 법률로서 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제정할 수 없다. 즉 성문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은 뭘로 메꾼다? 불문법으로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행정법의 조직작용, 그 구제에 관한 법의 인식 근거와 존재 형식을 말하고, 이런 성문법주의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최근 행정기본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그래서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법률 관계에 있어서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행정법에서의 소위 말해서 그냥 기본법이에요. 그죠? 기본법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그리고 2항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라 이겁니다.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헌법, 행정법의 성문법원, 그죠? 각각의 성문법원은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행정입법이죠. 명령, 자치법규로 이루어지는 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 위반돼서는 안 되고 위반되게 되면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당연히 헌법,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의 근거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가 아니죠.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률, 국회가 제정한 좁은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래서 헌법, 법률, 행정입법, 자치법규는 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자, 명령,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이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 그래서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 형식을 말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죠. 법규명령은 소위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법의 법원이 되죠. 행정규칙은요. 법령의 수건 없이 행정 조직 내에서 내부 사항에 대해서 발하는 명령으로서 법원성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다투고 있지만 법규성을 갖는 행정규칙이라면 법원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치법규란 조례규칙이에요. 조례규칙, 교육조례, 교육규칙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건 조례라 그러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한 것은 규칙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조례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 국가 간의 조약을 말하죠. 국제법규에 위배된다.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자, 조약과 국제법규예요.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과 같은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최근에 미국과 한국 간의 그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 그 협정 자체를 조약으로 볼 거냐? 조약으로 볼 수 없죠. 국가 간의 어떤 문서에 의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얼마든지 그 협정을 깨고 그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더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조약이라면 이게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 조약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말이죠. 조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조약과 국제법규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효력 자체는 국내법과 같다.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헌법 제6조에 나와 있다. 그런데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과 교육 협력에 관한 합의에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더라. 그 다음에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되면요. 조례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 국제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그 조례는 당연히 조약 자체가 보다 상위 법령,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조약과 충돌된다.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고 하죠. 가트에 위반된 전라북도 조례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 국제법규가 사인에 대해서 직접 효력을 미치진 않는다. 국제법규는 국가 사이 혹은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개인인 사인에 대해서 직접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반동핑 부가 처분이 그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더라입니다. 자, 불문법업이요. 불문법원 지금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네요. 자, 오랜 관행이 존재할 것. 그죠? 행정관습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국민의 일반적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 규범으로서의 승인된 것입니다. 그 국가 승인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통설 판례고요.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된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부정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효력은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성문법의 그 불비와 흠결에 대한 보완, 즉 보충적 법원이다. 보완, 보충, 그죠? 보완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성문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효력은 없죠. 그렇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관습헌법,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점을 들어 우리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라는 말을 쓰죠. 관습헌법을 일종으로 본다. 인정하고 있다. 관습헌법은 자,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성문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 개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판례법이요. 판례법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장래에 동종 사건에 대한 재판의 준거가 될 때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법원성은 당연히 우리 통설 부정됩니다. 부정돼요. 다만 사실상의 구속력만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통설 입장이다. 그러나 인정설도 있어요. 법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이유로 따라서 보충적 법원으로서 인정하자. 법원성 인정설도 있다 이겁니다. 다만 자, 법원조직법상의 해당 사건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유사 사건의 경우 그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성을 부정해야 된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법원성. 법률의 위헌 결정은 그 밖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그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은 일반적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자체는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은 대법원이나 그 각급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위헌 결정 자체는 법원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는데 그 해석이요. 그 법령 해석과 적용 범위 판단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자,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쉽게 나오죠. 1번 대한민국 헌법, 건물 시행 규칙, 조례,
헌법재판소 규칙인데 사실인 관습은 네. 아직 규범으로서 그죠? 승인 아직 국민의 법적 확신에 이르지는 못할 정도의 사실인 관습은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실인 관습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판례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네, 봤었던 내용들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그죠?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소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의 효력에 있어서 자, 효력이야. 효력 발생 시기는 자,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다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 같은 경우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그다음 행정기본법 제14조 1항. 자, 요 부분이요.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헌법 제13조. 자, 무슨 말이죠? 법령 시행일 이후에만 그 법령이 적용된다. 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3조 1항 뭐라고 나와 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소추되지 아니한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 행정기본법 14조 1항에는요. 새로운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그죠?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진정소급표, 즉 법령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 법률의 효력이 미친다. 소급하여 적용,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게 진정소급표죠. 원칙적 금지. 다만 예외적 허용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항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언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개인의 신뢰 보호보다 더 중요한 공익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 허용입니다. 즉 법령 시행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거나 법령 시행일 이후 발생한 과세 요건 사실 같은 경우 아직 과거부터 아직 종료된 사항이 아니에요. 현재까지 계속 진행된 상황에서 과세 요건 사실과 같은 경우가 개정이 된 경우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다. 즉, 자, 이런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중간에 개정이 된 거죠. 세율이 인상이 됐다 이겁니다. 세율이 인상됐어. 그때 법 개정 전이죠. 이때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까지 걸쳐 있는 요 과세 기간, 이 전체 과세 기간의 소득세, 즉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거. 이것은 허용된다. 왜? 이것은 부진정 소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과세기간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한다?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부진정 소급으로서 원칙 허용이기 때문에. 다만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경우에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전자가 더 큰 경우에는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입니다. 예외 금지. 그래서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 관점의 입법제 형성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죠? 예외적 금지 가능하다. 자, 행정기본법 제14조입니다. 자, 요 법령은 그대로 기출돼요. 즉 법 적용 기준 1항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한 규정이고 2항에서는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때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때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는 거. 그 다음에 사망은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에 법령 등을 따른다. 예? 위반한 그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와 행위의 성립과 제재 처분은 위반한 그 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에 법령 등의 변경이 되어서 그 행위가 위반한 더 이상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보다 가벼워졌다. 형량이 가벼워진 거죠. 이때는 해당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때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기출지문 보시면 인허가 신청 후에 처분 전에 관계법령 개정이 시행됐어요. 이때는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당시죠. 처분 당시 법령 등을 적용한다. 그래서 2023년도 뭐라고 나왔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에요.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죠? 그다음에 기업 처분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죠. 처분 당시에 법령 등에 따른다. 14조 2항 14조 3항이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에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에, 그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이때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역적 효력. 자, 원칙은 법 제정권자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 효력을 말한다. 법규 명령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국 단위로 효력을 미치고,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대해서 구역 안에서 미친다. 예외 일부 지역에 한정시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 국제 자유도시특별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대인적 효력이 있어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영토 또는 구역 내에 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도 불문한다. 외국인도 불문한다. 예외적으로는 치해법권자인 외국 원수 외교관은 국내 행정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이요. 자, 어디? 저기 평택과 저기 어디에 있습니까? 평택에 있죠, 주로. 한미방위 상호 조약에 의해서 행정법령 적용이 제한된다. 그래서 가령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이 음주운전 저질렀어요. 우리나라 경찰이 관할할 수 없더라. 거기에서 헌병대가 출동을 합니다. 헌병대 출동해서 그냥 안으로 데리고 가요. 좀 안타깝죠. 요것도 한번 이거에 대한 좀 문제점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국가배상법 등에 대한 왜곡이 중요하죠. 상호주의 채택을 하고 있다면 국내 행정법규 상호주의 채택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행정법규가 제한된다. 그 다음에 북한 주민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행정법 적용 가능하다고 봐요. 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1동포도 한국 국민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죠? 네, 북한 주민도 행정법 적용이 된다. 네. 네,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이죠.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미친다. 예, 현실적으로는 근데 좀 그쵸? 네. 우리나라 한반도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영토의 침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 지역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행정법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거. 2015년도 판례네요. 기출이네요. 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달, 30일이죠. 30일. 2번,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지만 예외적으로 그죠?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틀렸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되는 경우 이때는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인허가 신청 후에 처분 전,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됐다.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 자, 처분시 법령이라 그랬죠. 행위 당시는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시 법령에 의한다. 법령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있죠. 자, 상호보증주의, 국가배상법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공법과 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 시력이 있는가 이겁니다. 과거 전제주의 전제국가가 존재했던 그 근대 시대, 근대 시대 이런 경우에는 공법과 사법에 대해서 구별을 엄격히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사법의 영역이 확장하게 되고 이제는 사적 자치가 발달하게 되면서 공사법의 구별 자체가 공사법 자체가 부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사법 이원체제, 즉 사법 규정을 적용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다. 공법 자체는 퍼블릭 로입니다. 퍼블릭 로. 그래서 국가의 조직, 공공단체의 상호간, 이들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헌법, 형법, 행정법도 공법이죠. 사법은요, 개인 간, 개인 의무와 권리 관계 간의 규정으로서 민법, 상법이 대표적인 예다. 소송법은요, 공법이죠. 국가, 조직, 공공단체와 그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과 사법에 대해서 소국설, 당시에 행정법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정 여부, 사법 규정을 적용해서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 이 적극설 입장이죠. 직접 적용설도 있지만 우리 통설 판례는 직접 적용하는 거는 사법 관계와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법 관계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유추 적용설이 우리 통설 판례다. 그래서 이 사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그렇습니다. 그럼 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볼까요? 조세법규 해석. 이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 해석, 유추 해석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에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서 유추나 확장 해석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의 감면 또는 징수 유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한번 나올 수 있었다. 틀린 지문으로 한번 나왔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원칙부터 들어갈게요.